안녕하세요.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본 적 있는가?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고 집착하는 것들을 아주 자세히 본 적 있는가? 예컨대 몸을 보자. 몸을 자세히 보기 위해 쪼개서 하나씩 끌어당겨 보자. 팔이나 다리가 나일까? 아니다. 팔다리가 없어도 나는 나이다. 심장이 나일까? 아니다. 인공심장을 달아도 나는 나이다. 두뇌가 나일까? 혹자는 머리를 끄덕일지 모른다. 두뇌가 없으면 난 아무 생각도 못하니 두뇌가 나야. 정말 그럴까? 두뇌도 쪼개서 자세히 보자. 두뇌의 어느 부분이 나인가? 앞부분인가? 뒷부분인가? 가운데 부분인가? 두뇌의 반쪽을 잘라내면 나도 반쪽이 될까? 90%를 잘라내면 나는 10%짜리 인간으로 전락할까? 잘라낸 90%는 나가 아니라면 두뇌가 나라는 생각은 무너지지 않는가? 실제로 질병으로 인해 뇌의 절반 이상을 잘라내고도 오히려 우등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 두뇌가 나라면 나는 두 동강이 나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또 내가 죽기 전 두뇌만 따로 떼어내 냉동 보관하면 나는 천년만년 영원히 존재하는가? 대답은 저절로 나온다. 나는 두뇌 이상의 존재다. 나는 두뇌 이상의 존재다. 그렇다면 생각이 나일까? 생각이 나일까? 사람은 하루 평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생각이 나라면 나는 하루에 5만 번씩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생각은 내가 바라보는 순간 꺼져버리는 허상 아닌가? 생각이 나라면 나도 바라보는 순간 꺼져버려야 한다. 몸도, 두뇌도, 생각도 진정한 나가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진다. 그렇다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몸이나 생각에 갇혀있지 않는, 나는 몸이나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공, 즉 우주 자체이다. 나는 몸이나 생각에 갇혀있지 않은 우주 자체이다. 그래서 양자 물리학자 울프는 나의 99.9999%는 몸 밖에 있고 0.0001%만 몸 안에 있다고 말한다. 나의 99.9999%는 몸 밖에 있고 0.0001%만 몸 안에 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 틸러 박사도 인간의 99.9999%는 텅 빈 공간, 인간의 99.9999%는 텅 빈 공간이라고 한 목소리를 낸다. 여전히 믿기지 않는가? 이번엔 초정밀 전자현미경으로 몸을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살펴보자. 근육을 바짝 끌어당겨 확대해보면 길쭉길쭉한 근육 섬유들이 리듬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보인다. 그 가운데 하나를 바짝 끌어당겨 더욱 자세히 확대해보면 나선형으로 길게 꼬여있는 저게 뭐지? 근육 섬유는 나선형으로 길게 꼬인 분자들의 모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가운데 또다시 하나의 분자를 끌어당겨 더 자세히 확대해보면 분자가 더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이 보인다. 1초에 수백만 번이 넘는 속도다. 그 분자를 더 확대해보면 분자는 원자들의 집합체로군. 원자들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그 가운데 하나의 원자를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어라? 텅 비어있네?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진동하는 것들이 있다. 그 가운데엔 원자핵도 있고 외곽엔 전자들이 있다. 원자핵만 자세히 확대해 보면 원자핵은 온데간데 없다. 그럼 전자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면 전자도 역시 온데간데 없다. 어떻게 된 거지? 왜 텅 빈 거지? 더욱 자세히 보니 티끌보다 작은 진동 덩어리만 보였다.
와, 내 근육을 알고 보니 티끌보다 작은 리듬 덩어리들의 집합체로구나. 그보다 더 작게 쪼갤래야 쪼갤 수 없다. 뼈도 마찬가지다. 뼈를 그냥 보면 단단한 덩어리이다. 하지만 쪼개나가면서 자세히 확대해 보면 미세한 리듬 덩어리들의 거대한 집합체이다. 사람 몸만 그런 게 아니다. 만물이 다 그렇다. 어마어마하게 확대해 자세히 보면 텅 비어 있다. 단지 티끌보다 작은 미세한 리듬 덩어리들의 거대한 집합체일 뿐이다. 그러고 보니 만물은 고정된 덩어리가 아니라 미세한 리듬들이네. 그렇다. 그래서 세계적인 물리학자 미치오 카고 교수는 우주는 진동하는 멜로디이다. 우주는 진동하는 멜로디이다. 라고 했다. 또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하이젠베르크도 우주는 물질이 아니라 음악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했다. 이처럼 공의 공간은 미세한 리듬으로 가득하다. 쪼개고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미세한 리듬이다. 미립자라고 불리는 이 미세한 리듬이 모여 원자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원자들이 모여 분자라는 더 큰 덩어리가 되고, 분자들이 모여 물질이라는 더 큰 덩어리를 이룬다. 덩어리가 커질수록 리듬은 느려진다. 그래서 무엇이든 큰 덩어리로 바라볼수록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적어진다. 하지만 거꾸로 큰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 분자 차원까지 끌어당겨 바라보면 리듬이 훨씬 더 빨라진다. 또 원자 차원까지 더 바짝 끌어당겨 바라보면 더욱 쉽게 변화한다. 마침내 미립자 차원까지 최대한 바짝 끌어당겨 바라보면 아무 덩어리도 걸림돌도 없는 공의 공간이 된다. 공의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다. 아무 덩어리도 걸림돌도 없는 공의 공간이 된다. 공의 공간은 창조의 공간이다. 마치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 내가 꿈꾸는 대로 선명하게 그려진다. 예컨대 당신은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생길 때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신은 가슴에 엄청난 통증이 생길 때 통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가슴에 암이 생겼을지도 몰라. 어떡하지? 당신은 통증을 무시무시한 덩어리로 본다. 그래서 통증은 현실로 존재하게 되고 당신은 엄청난 통증을 받는다. 이 통증에서 벗어나는 길은 통증 덩어리를 쪼개고 쪼개서 자세히 확대해 보는 것이다. 자세히 볼수록 통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는 리듬임을 알 수 있다. 어두운 생각도 덩어리로 보면 무시무시한 괴물이다. 괴물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불가능하다. 하지만 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아무 형체도 없는 미세한 리듬이다. 내가 괴물의 정체를 깨닫는 순간 허상은 꺼져버린다. 꿈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는 꿈도 자세히 보면 100% 불가능한 게 아니다. 단지 내가 불가능한 꿈이라는 큰 덩어리로 볼 따름이다. 그 덩어리를 가까이 끌어당겨 자세히 보면 덩어리에 섞여 있는 허상은 꺼져버리고 진심으로 원하는 것만 남는다. 만물이 다 그렇다. 만물이 다 그렇다.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처럼 고정돼 버리고,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처럼 고정돼 버리고, 리듬으로 보면 내 뜻대로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 만물이 다 그렇다. 덩어리로 보면 덩어리로 고정돼 버리고, 리듬으로 보면 내 뜻대로 리듬을 타고 움직인다.